1. 생활체육의 가치관 변화가 생활체육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 체육이 엘리트 스포츠나 교육의 일부였다면, 현대에는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삶의 질 향상 등 개인의 행복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더 많은 사람이 능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게 하여 사회적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2. 스포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책임감과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지도자의 책임감은 선수의 안전관리, 공정한 기회 제공, 기술 전수 등 모든 교육 활동의 근간이 됩니다. 지도자가 투철한 책임감을 가질 때 선수와 팀 전체의 긍정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며, 이는 선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스포츠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3. 지도자가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와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는 선수에 대한 폭력, 성희롱, 차별을 철저히 금지하고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는 선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 현장의 신뢰를 구축하여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필수 덕목입니다. 4.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핵심 단계를 설명하십시오.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가슴 중앙을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약 5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며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중단 없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병행해야 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기기의 전원을 켠 후 안내에 따라 2개의 패드를 환자의 흉부에 정확히 부착하고 심장 리듬 분석 시에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버튼을 누르고 충격 후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며 환자의 몸에 물기가 있다면 반드시 닦아내고 사용해야 합니다. 6. 선수들이 훈련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도하는 방법 2가지를 제시하십시오. 첫째, 단조로운 반복 훈련에서 벗어나 게임이나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선수의 작은 성취에도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과 칭찬을 제공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지속적인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도핑 방지를 위해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교육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 목록을 상시 확인하게 하고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제도를 숙지시켜 실수로 인한 위반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충제 섭취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도핑이 선수의 건강과 공정한 경쟁 정신에 미치는 심각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8. 트레이닝의 원리, 중점 진적 과부하의 원리를 설명하십시오. 신체가 운동 부하에 적응함에 따라 운동의 강도, 빈도, 시간을 단계적으로 높여 체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원리입니다. 단순히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숙련도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반복 횟수를 늘려 부상을 방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기량을 발달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9. 인터벌 트레이닝의 목적과 주요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고강도 운동과 불완전한 휴식을 반복하여 심폐지구력과 젖산 역치를 개선하고 회복 능력을 기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주요 구성 요소로는 반복 횟수, 운동 거리, 운동 강도, 그리고 세트 간 휴식 시간이 있으며 이를 선수의 체력 수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10. 서킷 트레이닝의 정의와 장점을 설명하십시오. 여러 가지 운동 종목을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순환 운동법으로 보통 6에서 12개의 종목을 한 세트로 구성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루함을 덜고 전신의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1. 트레이닝의 원리, 중특수성의 원리란 무엇입니까? 운동 효과는 훈련한 특정 근육이나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사용한 운동 양식에만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종목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부위와 에너지 대사 과정을 타겟팅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해야만 실전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 준비 운동의 중요성과 구성 요소를 설명하십시오. 준비 운동은 체온을 높여 근육의 점성을 낮추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힘으로써 부상을 방지하고 운동 효율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으로 체온을 올린 후
동적 스트레칭과 종목별 특화 동작을 포함하여 신체를 운동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트레이닝의 원리 중과역성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꾸준한 훈련으로 향상된 체력이나 기술도 훈련을 중단하거나 강도를 낮추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상된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필수적이며 부상 등의 공백기에도 적절한 유지 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14. 순발력과 민첩성의 차이와 각각의 훈련 방법은 무엇입니까? 순발력은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내는 능력으로 플라이오메트릭 점프 등이 효과적이며, 민첩성은 자극의 반응의 방향을 빠르고 정확하게 바꾸는 능력으로 사다리 드릴 훈련이 권장됩니다. 두 요소 모두 경기 중 빠른 공격과 회피 동작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체력 요소입니다. 15. 에너지 대사 시스템 중 ATP, PCR 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하십시오. 산소 공급 없이 근육 내에 저장된 크레아틴 인산을 직접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무산소성 대사 경로입니다. 약 10초 이내에 짧고 폭발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100m 달리기나 역도와 같은 고강도 운동 시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16. 코리사이클의 과정과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강도 운동 중 근육에서 생성된 젖산이 혈액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여 다시 포도당으로 합성된 후 근육으로 돌아오는 대사 과정입니다. 이는 체내에 쌓인 피로물질인 젖산을 제거하는 동시에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운동 능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17. 근수축의 원리인 근할 주소를 설명하십시오. 근육 수축 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서로 미끄러지듯 겹쳐지면서 근절의 길이가 짧아지며 힘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칼슘 이온이 결합 부위를 노출시키면 ATP를 소모하며 마이오신 머리가 액틴에 결합해 당기는 과정이 반복되며 근육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18. 젖산 역치의 개념과 경기력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운동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혈중 젖산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는 유산소 대사에서 무산소 대사로 전환되는 지표가 됩니다. 젖산 역치가 높을수록 선수는 피로 누적 없이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어 지구력 경기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19. 뇌의 구조 중 간내의 주요 기능은 무엇입니까? 간내는 시상과 시상압으로 구성되어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체온, 수분, 혈당 등을 조절합니다. 시상은 감각 정보를 대뇌피질로 전달하는 중개소 역할을 하고,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합하여 운동 중 신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20. 근육 운동 시 주동근과 기랑근의 상호관계를 설명하십시오. 특정 동작을 수행할 때 주도적으로 수축하여 힘을 내는 근육을 주동근이라 하며, 그 반대편에서 이완되며 동작을 제어하고 관절을 안정시키는 근육을 기랑근이라 합니다. 원활한 신체 움직임을 위해서는 두 근육의 협응이 필수적이며, 한쪽이 수축할 때 반대쪽이 적절히 이완되어야 부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힘을 낼 수 있습니다. 21. 피츠와 포스노의 운동학습 3단계를 설명하십시오. 운동학습은 인지 단계, 연합 단계, 자동화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지도자는 학습자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파악하여 초기에는 정확한 시범을 제공하고, 숙련 단계에서는 전략적 피드백에 집중하는 등 단계별 맞춤 지도를 수행해야 합니다. 22.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아동 지도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이 시기 아동은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대상이 필요하므로,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시각적 자료나 직접적인 시범을 통해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규칙이 있는 게임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되 흥미를 잃지 않도록 놀이 요소를 적절히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3. 유소년 선수를 지도할 때 지도자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원칙 2가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체 발달이 미성숙한 점을 고려한 안전관리이며, 둘째는 스포츠를 평생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재미와 흥미 유발입니다. 기술의 완벽함보다는 기본기를 즐겁게 익히도록 유도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 칭찬하여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24. 노인 대상 생활체육 지도 시 주의해야 할 신체적 특징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십시오. 노인은 평형 감각과 유연성이 저하되어 낙상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안정적인 자세의 운동을 우선 배치하고, 장시간의 고강도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별 기저질환을 사전에 파악하고 낮은 강도에서 시작해 서서히 강도를 높이며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25. 운동기술 지도 시 전수법과 분수법의 차이와 적용 기준을 설명하십시오. 전수법은 기술 전체를 한꺼번에 연습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단순한 기술에 적합하며, 분수법은 기술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연습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기술에 유리합니다. 지도자는 학습자의 숙련도와 기술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한 동작은 전수법을, 세부 동작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는 분수법을 적용합니다. 26.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피드백 중 내재적 피드백과 외재적 피드백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재적 피드백은 수행자 스스로가 감각기관을 통해 직접 느끼는 정보이며, 외재적 피드백은 지도자나 영상장치 등 외부에서 제공되는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학습 초기에는 외재적 피드백이 효과적이지만, 숙련될수록 학습자 스스로 내재적 피드백을 활용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27. 운동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불안과 신체적 불안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인지적 불안은 실패에 대한 걱정이나 부정적 생각 등 심리적 측면의 불안이며, 신체적 불안은 근육 긴장, 심박수 증가, 식은땀 등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는 불안입니다. 지도자는 이 두 가지 불안이 선수의 집중력을 해치지 않도록 이완요법이나 긍정적 자기 암시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도와야 합니다. 28. 스포츠 심리학에서 목표 설정 원리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구체적, 측정 가능, 행동 지향적, 현실적, 시간 제한적인 목표는 선수의 동기를 강화하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명확한 목표는 선수가 자신의 진보 과정을 확인하게 하여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이는 곧 경기력 향상과 장기적인 훈련 지속으로 이어집니다. 29. 심상훈련의 정의와 기대 효과를 설명하십시오. 실제 신체 움직임 없이 머릿속으로 특정 동작이나 경기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보는 정신적 연습 방법입니다. 이는 근육의 신경회로를 활성화해 기술 습득을 돕고,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자신감과 집중력을 높여 심리적 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0. 선수가 겪는 슬럼프와 번아웃의 차이 및 지도법을 설명하십시오. 슬럼프는 일시적인 기량 정체 상태로 기술적 심리적 교정이 필요하며, 번아웃은 극심한 피로로 인해 운동 자체를 거부하는 심리적 고갈 상태를 의미합니다. 슬럼프 시에는 훈련 환경의 변화나 작은 성취를 통한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며, 번아웃 시에는 충분한 휴식과 상담을 통해 운동의 본질적인 즐거움을 다시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31. 근비대의 두 가지 유형인 근형질 비대와 근섬유 비대를 설명하십시오. 근형질 비대는 근육 내 에너지원과 수분을 저장하는 공간이 커지는 것으로 주로 고반복 훈련 시 나타나며, 근섬유 비대는 실제 수축 단백질인 액틴과 마이오신의 크기와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고중량 저반복 훈련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균형 잡힌 근육 발달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한 주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32. 지근과 속근섬유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십시오. 지근은 수축 속도는 느리지만 산소 이용 능력이 높아 지구력이 강하며 마라톤과 같은 장시간 운동에 유리합니다. 반면 속근은 폭발적인 힘을 내지만 쉽게 피로해지며 역도나 단거리 달리기 같은 고강도 운동에 주로 쓰입니다. 개인마다 이 섬유의 비율이 다르므로 종목 선정과 훈련 방식 결정 시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33. 근수축의 종류 중 등장성, 등척성, 등속성 수축의 차이를 설명하십시오. 등장성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며 힘을 내는 수축이며, 등척성은 근육 길이 변화 없이 고정된 상태에서 힘을 쓰는 수축입니다. 등속성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운동 전 구간에서 일정한 속도로 최대 저항을 느끼며 수축하는 방식으로 재활훈련이나 전문 선수들의 근력 측정에 주로 사용됩니다. 34. 초과산 소모량의 개념과 운동 후 효과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고강도 운동 종료 후 신체가 운동 전의 안정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산소를 소비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에서 체온을 낮추고 호르몬 수치를 정상화하며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칼로리가 소모되므로 체지방 감소와 대사량 증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35.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의 증상과 예방법은 무엇입니까? 과도한 훈련과 불충분한 휴식으로 인해 만성 피로, 경기력 저하, 수면 장애, 면역력 약화 등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훈련 강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하고 영양 섭취와 휴식을 훈련의 일부로 포함시켜야 하며 선수의 컨디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주기적인 휴식기를 가져야 합니다. 36. 운동 전후 수분 섭취가 경기력과 안전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분은 체온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근육에 영양분을 전달하며 노폐물을 제거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탈수는 심박수 상승과 급격한 피로를 유발하여 경기력을 떨어뜨리고 열사병 등 치명적인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운동 중에는 목이 마르기 전 규칙적으로 소량씩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37. 글리코겐 로딩의 목적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경기 전 식단 조절을 통해 근육 내 에너지원인 글리코겐 저장량을 극대화하여 지구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경기 수일 전부터 가벼운 훈련과 함께 탄수화물 섭취 비중을 높여 에너지 저장고를 가득 채움으로써 마라톤이나 사이클 같은 장시간 고강도 경기에서 후반부 에너지 고갈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38. 체질량 지수의 정의와 스포츠 현장에서의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도를 판정하는 간편한 지표이지만 근육량과 지방량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많은 운동선수의 경우 BMI 수치상으로는 비만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체성분 분석기 등을 통해 실제 체지방률과 제지방량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9. 부상 직후 시행하는 RIC 처치법의 각 단계를 설명하십시오. 안정을 통해 추가 손상을 방지하고 얼음찜질로 통증과 부종을 감소시키며 압박으로 뇌출혈을 억제하고 거상을 통해 환부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여 붓기를 조절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이는 초기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여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0. 트레이닝의 주기화 원리란 무엇입니까? 경기 시점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거시, 중시, 미시 주기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계획입니다. 준비기에는 기초 체력을, 경기기에는 전문 기술과 실전 감각을 강조하며 전이기에는 휴식과 회복을 배치함으로써 오버트레이닝을 방지하고 경기력을 극대화합니다. 41. 이물질로 인한 기도 폐쇄 시 실시하는 하임리히법을 설명하십시오. 환자의 뒤에서 명치와 배꼽 중간 지점을 주먹 쥔 손으로 감싸 쥐고 복부를 위로 강하고 빠르게 밀어 올려 기도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로 전환해야 합니다. 42. 응급 상황 발생 시 일반적인 행동 요령 3단계를 설명하십시오. 첫째, 현장 안전과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는 확인 단계. 둘째,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하는 신고 단계입니다. 셋째,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 상태에 맞는 심폐소생술이나 지혈 등을 시행하는 처치 단계로 진행됩니다. 43. 지연성 근육통의 발생 원인과 완화 방법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익숙하지 않은 고강도 운동이나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을 쓰는 신장성 수축 과정에서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휴식이 필요합니다. 44. 글리세믹 지수의 개념과 스포츠 영양학에서의 활용법을 설명하십시오. 탄수화물 섭취 후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운동 직후에는 높은 GI 식품을 섭취해 고갈된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하고 체지방 감량기에는 낮은 GI 식품을 선택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체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전략으로 활용합니다. 45.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십시오.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아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매일 섭취해야 합니다. 반면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에 녹아 간이나 지방 조직에 저장되므로 과잉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6. 스포츠 현장에서 폭력 발생 시 지도자의 즉각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즉시 폭력 행위를 중단시키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고 목격자를 확보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47. 체육 지도자의 비밀 유지 의무와 그 예외 상황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지도자는 선수의 개인 정보나 상담 내용을 철저히 보호하여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선수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법적인 범죄 행위와 연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련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48. 스포츠 내기 및 도박 행위가 스포츠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십시오.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은 승부 조작의 원인이 되어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파괴합니다. 이는 선수와 지도자의 윤리의식을 마비시키고 대중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려 종목 전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49.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 시 참가자 욕구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가자의 운동 목적과 선호도 등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50.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평가 및 보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그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참가자들의 만족도와 개선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평가와 보완 과정을 거쳐야만 다음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체육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